네, 안녕하십니까. 명대의 적광입니다. 이번에는 자평진전 논음양생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음양생극이라고 하는 그 장은 쉽게 얘기하면 십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십성에 대한 요 이해만 바르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 복잡한 이론까지는 이렇게 알지 않아도 사주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평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양생극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와, 그리고 이제 그 음양생극에서 그 파생되는 그 십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주 그 쉬운 이런 그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철학적인 이런 그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이 개념들이 이렇게 첨부가 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이런 그 말로 이렇게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십성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 장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자평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양생극의 그 철학적 이해를 보면은, 음양은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없죠. 전부 다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으뜸이고 상위 그 계층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본 원리로서 음양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서로 대립하죠. 이제 서로 이제 극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화를 또 이뤄줘야 되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고, 도움의 원리로 자연의 순환과 성장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생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어와 견제 또는 생은 그 보완, 서로 상호 보완이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와 견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생이 있으면 극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 극이 있으면 반드시 생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생극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평진전 논음양생극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인간 사주 구조의 속에서 음양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보면은 생극의 개념이다. 이제 생극의 개념, 오행이 이제 생극이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서로를 돕고 기르는 관계다. 낳고 하는 것이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하고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서로를 제어하고 제약하는 관계거든요. 이렇게 수가 너무 많으면은 토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토가 없어 수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듯이 생과 극은 동시에 같이 한 몸처럼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극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토, 토국수, 수구가, 화극금, 금모 이렇게 하고요. 생극은 십성인데 이 십성을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서로 생극하고 하는 이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 해석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왔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경관이죠. 정관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극하는 것이잖아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을 이렇게 극을 하게 되면 이 상관은 머리를 엄청 써야 되겠죠. 머리를 엄청 쓰고 정관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이 방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을 보면 아주 머리가 명석해요. 굉장히 명석한 그 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 얘들을 보면은 영재들이 많아요. 수학 영재들 특히. 여기에다가 상관을 이렇게 제어하는 인성이 하나 딱 개입돼 봐요. 정인이. 인성이 개입되면 아주 훌륭한 이런 격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이 생하고 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생극의 조화가 사주의 균형을 이루면 기람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생극의 조화가 알고 보면 십성이다. 요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생극의 불균형, 생극이 이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불균형, 갈등, 장애, 고난으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음양생극의 이해는 사주 해석의 핵심 철학적 기반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격국론이란 얘기예요. 생극제화. 격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극제화죠. 음양생극을 논함이라고 하는 그 잡병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시의 운행, 사시라고 하는 것은 네 계절이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운행이라고 했거든요. 세월이 가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 가고 또 생기고 또 다시 가고 마무리하고 생기고 마무리하고 생기고 하는 것은 사시의 운행은 상생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생의 순서로서 순환하면서 번갈아 운행하여 사시의 운행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동양 철학의 그 기본 그 원리가 종시라고 그러죠. 마치자 다시 시작하고 또 마치자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마치면 다시 또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종시 마치고 시작하는 거, 이게 동양 철학의 그 기본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우리가 이제 을사년이죠. 을사년이 이렇게 시작돼서 마치면 다시 또 내년에 그 병오년이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생의 순서로서 순환하면서 번갈아 운행하여 사시의 운행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인간이나 모든 만물이 생장수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함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극함이 있어야 하니 생하기만 하고 극하지 않으면 사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생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극 때리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거 제어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절제하여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무 이렇게 성장을, 나무도 끝없이 하늘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끝없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을 해서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나무가 이제 일정 기간 그 성장을 한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극의 작용으로 만물을 수렴하여 발설의 깃들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하도하고 낙서는 본시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인데, 하도의 그 상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 낙서의 그 상극이란 극이란 것이 있구나,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흉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같이 있거든요. 길흉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극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으로 이렇게 사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생극. 자, 이리 한번 봅시다. 수가 여기다 그리면 되려면 모르겠지. 이걸 두 개를 딱 겹쳐요. 하도의 상생하고 낙서의 상극을 이렇게 딱 겹쳐봐요. 그러면은 수생목이 되죠. 이렇게 수가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요. 수생목, 이게 생이죠. 한번 수가 목을 생했죠. 그러면 목극토 이렇게 해요. 목극토 이렇게 이제 그걸 하죠. 목극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그 토를 이렇게 극하니까 토는 다시 생금, 토생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토생금. 그 다음에 그 토생금을 받는 이 금은 다시 금극모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금극모 이렇게 그걸 해요. 금의 극을 받는 목은 다시 목생화 이렇게 하거든요. 목생화, 생을 하거든요. 목의 생을 받은 그 화는 화극금 이렇게 해요. 화극금. 그리고 화의 극을 받는 금은 반드시 수를 이렇게 생해주거든요. 수를 생해주고, 반드시 금의 그 생을 받는 수는 수국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수의 그걸 받는 화는 다시 화생토 이렇게 해요. 그 토의 화의 그 생을 받는 토는 반드시 토국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생극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갔다가 또 위에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고 하는 네 개의 이제 사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행의 생극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이 사실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지절이 사시성이다 그랬거든요. 천지가 이렇게 천지가 절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절도가 있어가지고 천지절이 사시성이다. 네 개의 그 이렇게 때를 만들어낸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사상.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식간 12지지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었죠. 처음에는 태극이다. 동경에서 음양으로 나눠진다. 또 음양은 다시 노소가 있어가지고 사상으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생과 상극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여기 이제 표를 보면은 자, 그 이 안에는 내부는 그 오행의 그 내부는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극을 하고 하면은 밖으로는 생생생생 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이제 이러니까 그 낳고 이렇게 생생생 해가지고 생함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걸 이렇게 생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 역동, 그 힘은 내부에서 서로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서로 극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평진전에서 용신정구 원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격국, 이 격국인데, 격국의 개념은 그 사시다. 사시다. 사시는 그 사계절은 12개월로 이렇게 이루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생도 있는데요. 살이생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죽음과 삶의 그 이어짐이죠. 다음 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임으로써 이렇게 그 생을 이렇게 이뤄낸다는 뜻이거든요. 다 보면은, 자평진전에 보면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으로 하여금 안으로 거두어 간직하게 하는 그 숙살지기를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이 숙살지기를 의미하는데, 이 숙살지기가 바로 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숙살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보면은 그게 숙살지기거든요. 칠살이 바로 숙살지기거든요. 그 칠살이 있으면은 그 사주가 이제 이 자연의 현상에서는 그 살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생을 이렇게 이루게 해준데, 일반 그 인간의 그 사주팔자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을 이렇게 흉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자연 현상에서는 살이 꼭 있어야 된다. 살이 아니면은 이렇게 다음 생이 없다. 그렇잖아요. 자, 다음 이제 그 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해보면은, 목은 여름에는 무성하죠. 이렇게 무성하지만은 가을에 시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을에는 시드잖아요. 목은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여 가을에 금의 숙살지기를 만나서 이미 뿌리 속에 그 전기를 이렇게 저장하고, 다음에 과일을 만들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과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오미 이제 여름이 되면은 병사 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뿌리 속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게끔 다 이제 그때 갖춰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절퇴양지가 되면서 이 가을에 휴식을 딱 취해요. 목이란 것은 휴식을 취하면서 해에서 다시 장생해 가지고 다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해가지고 9개월 동안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시 신유술로 들어가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장생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생생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것인데, 이 태가 보면 기뻐할 태자거든요. 이 태가 왜 태가 되냐? 가을에 모든 만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부의 모든 마음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을을 태라고 그래요. 태를 그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라 했으니 지극한 말이다 그랬거든요. 목에서 열매가 나와 가을이면 풍성하게 모든 만물을 기쁘게 만들어주므로 가을을 태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므로 사시의 운행에도 생이 극과 더불어 쓰임을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이 극과 더불어 쓰임을 함께하고 극이 또 생과 더불어 공효를 함께하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그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 음양오행의 모든 이 낳고 그 생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양오행의 생극에 의해서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음양의 그 생극, 오행의 생극은 간단하죠. 목이 토를 극하고 또 금이 목을 극하고 이렇게 오행의 생극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음양의 생극으로 나눴을 때는 생하는데도 이렇게 다름이 있죠. 이제 항상 오행은 음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오행의 생극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비겁,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식상, 그 다음에 관성,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는데, 5개의 이렇게 5개 가지고 생극으로 해서는 우리가 식간 12지에서 우리가 그 식간이 있고 12지지가 있는데, 요것만으로는 음양의 오행의 생극만으로는 사주팔자를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잡평진전에서는 이를 음양의 생극으로 이렇게 논했거든요. 그래서 비겁에는 겁재와 비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하는데도 이렇게 다름이 있고 극하는데도 다름이 다 있죠. 그래서 오행으로 통괄하여 생극을 논해 보면은 수와 목은 상생하고 금과 목은 서로 상극하는 관계인데, 음양으로 생극을 나누어 배담하면 생하고 극하는 가운데 다시 또 서로 다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생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다. 이제 그리고 극에는 이제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에는 편재와 정재가 있다. 이렇게 음양의 생극, 생하는데도 다름이 있고 극하는데도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0가지가 되는 거죠.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십성이라고 일렀거든요. 십성의 이 생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통할 극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행의 생극, 이제 서로 상극에 금금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오행의 금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면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죠. 근데 또 이게 이제 금이 극하는 것은 목이죠. 목에도 갑목이 있고 을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금이 갑목을 이렇게 양이 양을 이렇게 극하는 것을 이렇게 칠사관계라고 그러죠. 또 양이 음을 이렇게 극하는 것을 이렇게 정관관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이 양을 이렇게 극하는 것을 정관, 음이 음을 극하는 것이 이제 칠사. 이제 이렇게 해서 칠살과 정관, 이제 이것들은 음양의 생에는 다름이 있다 그랬고요. 수가 똑같이 목을 생하는데도 정인과 편인이 있죠. 인수에는 정편인이 서로 비슷하므로 모두 인수를 이렇게 논한다 그랬거든요. 재성도 내가 극하기 때문에 재성도 편인 편재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재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음양의 극에는 크게 다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금이 똑같이 목을 극하는데도 관과 살이 있다 그랬거든요. 상극에는 관이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여 좋고 나쁨이 명확히 구별되므로 그 이치를 자세히 살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살 관계를 잡병에서는 특히 아주 흉신으로 봤어요. 칠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에서는 칠살이 바로 살이생이라고 해서 칠살이 있어야만이 다음 생을 유지가 해 나가는데, 인간의 사주팔자에서는 일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살을 흉살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것을 관살로 이렇게 엄격하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음양의 생극의 사례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목과 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음양으로 나누어 생극을 나누어 보면은, 갑목은 양목으로 목에 생기죠. 목에 생기가 되는 거거든요. 을목은 음목으로 목에 현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봄의 하늘에서 감목의 그 생기가 이렇게 유행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인묘는 감목의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감목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지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경금은 그 양금으로 가을의 숙살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숙살직이 없으면 안 되겠죠. 신금은 은금으로 인간 세상의 5가지 금속인 형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이렇게 만나면 그 봄에 그 목의 생기가 가을에 숙살지기를 만나면은 이렇게 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엑기스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더운 이렇게 더운 방에 이렇게 한기가 쫙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찬기가 들어오면은 일시에 이렇게 이렇게 더운 기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사리 관계.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목을 극하는 거, 칠사 관계. 이 관계를 칠사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형질은 이 생기를 이렇게 가두어서 이렇게 숙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생기는 또 형질을 을목을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없어요. 이 기가 그 형질을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목에 신금, 이 신금 이제 그 금의 형질이 목의 생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관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칠살 관계는 내가 죽여버린 것이죠. 죽여서 변화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칠사 관계다. 요것만 이렇게 확실하니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게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식간 12지지에 대한 이 개념들을 정확하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 십성에 대한 개념. 그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그것은 이제 12운성. 이렇게 이제 그 자평진전에서 자평진전 제1고는 가장 기본적인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이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론들은 동양철학인 그 어떤 그 주역의 이런 이론에 이렇게 근거해서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식간 12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동양 철학의 그 이론을 들어서 설명을 했고, 또 음양생극에서는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동양 철학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칠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목의 생기가 을목의 생기를 만나는 거, 이 칠살 관계고, 그 다음에 을목의 그 형질이 신금의 형질을 만나는 거, 이것들이 칠살 관계고, 목의 생기는 목의 기타가 하늘에서 운행함으로 가을의 숙살지기인 신금을 만나면 손상당하여 이토해로움이 극진하지만, 금속인 형질인 칼이나 도끼를 만나면 베어지고 남음이 없지만 숙살지기로는 다음은 겉으로 쳐서 입을 떨어뜨리게 할 뿐이고,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갑이 경을 칠살로 삼는 그 이유가 되고, 신금을 정관으로 이렇게 삼는 까닭이다. 을목은 이와 반대이니 경이 정관이 되고 신이 칠살이다. 나머지 오행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칠살 관계하고 정관의 관계는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의 그 요약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비견, 겁재,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오행을 하면은, 이제 비겁이 되는 것이죠. 비겁.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사주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걸 많이 알수록 이해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주 해석에 그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식신상관은 식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편재정제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은 관살이 되는 것이고, 편인정의는 이제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을 오행으로 했을 때는 5가지가 되는데, 음양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5가지가 2개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개가 돼요. 이 10개를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그 유상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이렇게 사주 해석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십성 해석의 그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예시 이제 무토일간이 사오미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병화하고 이렇게 그 무토는 그 동행이라겠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사오미월에 들어가면은 비경겁제 또 인성도 있겠죠. 비경겁제가 강하여 경쟁이 이렇게 심하다. 비경겁제는 경쟁이 이렇게 심하죠. 그러면 무토가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은 비경겁제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약간의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또 경쟁이 이렇게 심하고 남들과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심하겠구나. 그러면 비겁들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관성으로 억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십성에 그 생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이제 관성을 제어하면 재능이 발휘된다. 또 편재가 이동하면 이 활동적이면서 재물의 느낌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음양생극은 십성이다. 십성의 그 생극재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이렇게 생하는 데는 이렇게 같은 그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정편을 논하지 말고 재성하고 인성은 같이 이렇게 보고 그 중에 관살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봐라. 요 구분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양의 생사는 12운성 관계예요. 왕시 강약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